서울 강동의 회색 하늘 아래 거대한 유리 빌딩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박재우는 낡은 봉투를 꼭 쥔 채 조심스레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한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안요원의 무전이 이어지고 한 회장의 딸인 한지영 상무의 차가운 눈빛이 재우를 스쳤습니다. 이런 건 위조일 뿐이에요. 짧은 말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끌려가던 재우는 끝내 지하 면담실에 갇혔습니다. 그 시각 보고를 받은 한도준 회장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하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그 순간 도준 회장은 젊은 날의 자신과 잃어버린 사랑 정미라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릅니다. 세상 어딘가 또 다른 아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과연 누가 그의 진짜 아들일까요? 그 판도라의 상자가 지금 열립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부 한진그룹 본사 건물은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68층 최상층 회장실의 불빛이었죠. 한도준 회장은 오늘도 새벽 6시에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는 습관은 40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비서들이 출근하기 전 도준은 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차를 직접 내렸죠. 찻잔을 들어 올리는 손길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깊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도준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어요. 도준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라도 살아있었더라면 이 집안이 이 꼴은 아니었을 텐데.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도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상속식 준비를 최종 점검하는 날이었어요. 후계자로 내정된 윤서진의 프로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돌아온 36살의 청년이었죠. 차분하고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한지영이 들어왔죠. 42살의 지영은 이 회사의 실세였습니다. 법무팀을 총괄하며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보좌해 왔어요. 아버지, 내일 행사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서진 씨도 리허설을 완벽하게 마쳤고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수고했다. 그런데 지영아, 너는 이 결정에 후회가 없느냐?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후회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게 회사를 위한 최선의 길이니까요. 도준은 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한편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지방 소도시에서는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재우는 오늘도 새벽부터 택배 트럭에 올랐어요. 36살의 재우는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선했습니다. 재우는 오늘도 100개가 넘는 택배를 배달해야 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며 허리를 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트럭 시동을 걸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 재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부터 투병 중이었어요. 폐암 말기였죠. 재우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재우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재우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재우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재우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너의 출생신고서야.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거야. 재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아버지 이름란에 한도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우의 손이 떨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내 아버지는 살아계셔. 재우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한도준. 그 이름을 본 순간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재우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우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그 사람은 너를 몰랐어. 엄마가 혼자 결정한 거야. 미안해, 재우야. 재우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류가 쥐어져 있었어요. 한도준. 재우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한진그룹 회장의 얼굴이 떴죠.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인상. 재우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재우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까지.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일어섰어요. 결심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내일은 한진그룹의 상속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재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알아보실까요? 상속식 전날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 본사 앞 광장에는 벌써부터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내일 있을 상속식은 재계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누가 한진그룹을 이어받을 것인가?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죠. 그 시각 박재우는 서울역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비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재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진그룹 본사 주소를 검색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재우가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재우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였죠. 하지만 재우는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우의 낡은 신발이 대리석 바닥에 물기를 남겼습니다. 곧바로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재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도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보안 요원은 재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에 젖은 옷차림, 거친 손. 보안 요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약속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합니다. 저는 재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도
한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보안 요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보고했죠. 상황실입니다. 로비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지영이 소동을 목격했습니다. 회장의 무남 동료인 지영은 법무팀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재우를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당신이 누구죠? 재우는 지영을 마주봤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주눅이 들었지만 재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박재우라고 합니다. 한도준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지영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지영은 평생 외동딸로 살아왔어요. 오빠가 죽은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재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지영에게 내밀었어요. 지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죠. 하지만 곧 냉소를 띠며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보안팀, 이 사람 밖으로 내보내세요. 보안 요원들이 재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우는 버둥거렸어요. 제발 한 번만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끌어내요. 지금 당장. 재우가 로비 밖으로 끌려가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윤서진이 나타났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진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기꾼 하나 나타난 거예요. 서진은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 떨리는 눈빛.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내일 상속식 전에 언론에 퍼뜨릴 수도 있어요. 지영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보안팀에게 지시했어요. 일단 지하 면담실로 데려가세요. 우리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재우는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면담실이었어요. 재우는 의자에 앉혀졌고 문이 잠겼습니다. 홀로 남은 재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그 시각 68층 회장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준은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로비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나? 박재우라고 합니다. 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재우. 그 성씨가 그의 기억 한 편을 건드렸어요.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도준에게는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정미라. 그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도준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도준은 집안의 압력에 굴복했고 미라는 홀연히 사라졌죠. 도준은 그 후로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나? 지하 면담실에 있습니다. 따님께서 직접 처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급히 말렸어요. 아버지, 가짜일 겁니다. 내일 상속식을 노린 사기꾼이에요. 그래도 직접 봐야겠다. 도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면담실 문을 열었을 때 재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도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재우의 얼굴을 본 순간 도준은 과거를 보았어요. 젊었을 때 자신의 모습,
그리고 미라의 눈빛까지. 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오랜 침묵 끝에 도주는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신가? 정미라입니다. 제 어머니 이름은 정미라예요.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딸 지영이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도준은 재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미라. 그때 그 아이가 문 밖에 서 있던 윤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어요. 상속식 당일 아침 한진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층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하객과 언론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최고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자리다툼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한진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이었죠. 무대 위에는 한도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보다 굳어 있었어요. 어젯밤 재우를 만난 후 도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눈빛, 그 목소리, 모두 정미라를 닮아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무대 옆에서 행사 진행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젯밤 아버지의 흔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영은 불안했어요. 재우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망칠까봐 두려웠죠. 그녀는 보안팀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하 면담실 확실히 잠가뒀죠? 네, 따님.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아버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재우를 보며 울먹이고 있었죠.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한진그룹 후계자 선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도준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며 객석을 둘러봤어요.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도준은 원고를 펼쳤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재우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도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진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를 발표하려 합니다.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박재우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재우는 간신히 면담실을 빠져나왔던 겁니다. 청소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재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재우에게 돌렸어요. 지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보안팀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재우는 무대 앞까지 다가갔죠. 그리고 한도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재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준은 재우를 내려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순간 도준의 입술이 떨렸죠.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질문을 쏟아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지영이 무대로 뛰어올랐죠. 보안팀, 지금 당장 저 사람 끌어내요.
하지만 도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도준은 재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얼굴, 내 젊었을 때와 똑같구나. 도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지영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도준은 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재우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정미라라고 했나? 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도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어요.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미라, 그녀의 따뜻한 미소, 함께 걷던 한강변, 그리고 헤어지던 날의 눈물. 그때 무대 옆에 서 있던 윤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는 재우를 날카롭게 바라봤죠. 회장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오늘 이 자리를 노린 사기꾼일 뿐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죠. 서진은 부유한 집안에 입양되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외 명문대를 나와 한진그룹에 입사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재우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재우는 서진의 얼굴에서 낯선 동질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이 정말 아드님입니까? DNA 검사는 하실 건가요?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재우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재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재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지영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같은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불안과 분노였어요. 기자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따님, 저 사람이 정말 회장님 아들인가요?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도준과 재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고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 도준의 목소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재우는 주소를 말했어요. 지방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도준은 기사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했죠. 어머니 병환이 심하신가? 폐암 말기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도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미라, 그녀가 아프다니. 그동안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도준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병원은 낡고 작았습니다. 도준이 평생 다녀본 곳과는 너무나 달랐죠. 재우가 앞장서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도준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재우가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는 여인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미라였죠. 도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선 남자를 봤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준 씨.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도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미라의 얼굴은 창백했고 뺨은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죠. 미라. 도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미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어요. 왜 말하지 않았소? 아이를 가졌다고 내게 말했어야지.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신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집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하셨죠. 도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기억했어요. 30살 무렵 부모님은 재벌가 딸과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도준은 미라를 사랑했지만 결국 굴복했죠. 그리고 미라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도준은 그녀가 왜 그렇게 쉽게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우는 문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미라는 도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재우를 키우며 행복했어요. 그 아이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함께 있었어야 했소.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도준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말하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소.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사실은 재우만이 아니에요.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라는 힘겹게 말을 이었죠. 쌍둥이였어요. 재우에게는 형이 있어요. 도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쌍둥이? 그럼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 도준은 미라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어디 있소?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부유한 집안에 입양을 보냈어요. 혼자서는 두 아이를 다 키울 수 없었습니다. 도준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붙잡고 앉았어요. 쌍둥이. 한 아이는 미라가 키웠고 다른 아이는 입양되었다. 도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무엇이오? 미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그녀의 몸이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피가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도준이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도준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재우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도준은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자네에게 형이 있다는 거 아나?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요? 저는 외동인 줄만 알았습니다. 도준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쌍둥이, 부유한 집안의 입양.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도준의 뇌리에 한 얼굴이 스쳤습니다. 윤서진. 그의 나이는 재우와 같았어요. 36.
그리고 서진도 입양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설마.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준과 재우는 황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재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미라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재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편지를 남겼어요. 베개 밑에. 미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베개 밑을 더듬었어요.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봉에는 한도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미라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감겼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재우의 절규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미라는 숨을 거뒀습니다. 도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라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죠.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피를 반으로 나눈 또 다른 아이의 형입니다.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도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도준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윤서진. 그 이름이 계속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재우의 쌍둥이 형,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도준은 그동안 자신의 친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재우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재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사과의 말도 모두 부질없어 보였죠. 회장님, 먼저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도준은 비서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장례 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죠. 재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저를 믿으시는 건가요? 도준은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네는 내 아들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았던 재우였어요. 이제 아버지가 생겼지만 어머니는 떠나버렸습니다. 재우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죠. 도준은 서울로 돌아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재우는 병원에 남았어요. 어머니의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준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윤서진.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서진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침착했습니다.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돌아온 뒤 회사에 입사했어요. 불과 5년 만에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도준은 서진의 능력을 인정했고 후계자로 낙점했죠. 하지만 그게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니. 도준은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도준은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한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영아, 앉거라. 도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도준은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지영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야. 윤서진도 내 아들이야. 박재우의 쌍둥이 형이지.
지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평생 외동딸이었습니다. 오빠가 죽은 뒤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제 두 명의 이복 형제가 생긴 겁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겠지.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미라의 편지, 재우의 얼굴, 그리고 서진의 나이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서진 씨에게 알려야 할까요? 도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부모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DNA 결과가 나온 후에 얘기하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두에게 진실을 밝혀야지. 지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 언론은 또 얼마나 떠들어댈까? 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법무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팀장을 불러 지시했어요. DNA 검사를 준비하세요.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팀장이 나간 뒤 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 지영은 늘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식이 중단된 뒤 그는 혼란스러웠어요. 박재우라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영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영 상무님, 서진 씨 할 말이 있어요. 지영은 서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DNA 검사를 지시하셨어요. 박재우와 회장님 그리고 당신도 포함해서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요? 왜 제가? 지영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당신 친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유한 집안에 입양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양부모는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지만 친부모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모릅니다. 양부모님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으로 가세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영이 사무실을 나간 뒤 서진은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재우.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오늘 상속식 사건이 벌써 뉴스에 올라와 있었어요. 한진그룹 상속식 중단, 회장의 숨겨진 아들 등장. 서진은 기사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자신도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과 재우 그리고
도주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차례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재우와 서진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당신이 박재우? 네. 그리고 당신이 윤서진이시군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진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임직원이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이 소식을 놓치지 않았죠. 매일같이 추측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지영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법무팀을 통해 검사 결과를 가장 먼저 받기로 했어요. 그녀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회사를 지켜야 했죠. 결과 발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은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것을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죠. 아버지, 여시겠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대신 봉투를 열었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일치합니다. 박재우와 윤서진,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우와 윤서진은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한도준의 생물학적 아들. 도준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미라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갈라놓았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지도 못한 채 두 아들을 다른 세상에서 살게 만들었죠. 내가 뭘 한 거지? 도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진과 재우를 불러라. 지금 당장. 1시간 뒤 윤서진과 박재우가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묘하게도 두 사람은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안개들. 도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진과 재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영은 서류를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영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무슨...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우도 서류를 봤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쌍둥이라고요?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둘은 형제야. 아니, 쌍둥이지. 그리고 내 아들들이야. 서진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평생을 입양아로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회장이 친아버지였다는 것을요.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니.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우는 서진을 바라봤어요. 형? 자신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았던 재우였어요.
어머니 외에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형이 있었던 겁니다. 형님,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재우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눈빛이었죠. 서진은 처음으로 재우를 제대로 봤습니다. 자신과 닮은 얼굴, 같은 눈매, 같은 코. 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도준이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이 놀라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미안하다. 너희를 알아보지 못해서, 너희를 갈라놓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재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재우였죠. 이제 아버지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우가 도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준은 재우를 꽉 안았어요. 그리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서진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도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떨었어요. 평생을 홀로 버텨왔던 그였습니다. 양부모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서진은 사랑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공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준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내가 기다리마.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평생 울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지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두 명의 오빠가 생겼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있었던 오빠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어요. 지영아, 어디 가니? 도준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멈칫했죠. 회사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소식이 곧 퍼질 테니까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외동딸로 살았는데 갑자기 두 오빠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회사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할 사람들이었죠. 지영이 나간 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희 어머니, 정미라는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난 비겁했지. 집안의 압력에 굴복했고 그녀를 떠나보냈어. 그리고 너희가 있는 줄도 몰랐지. 재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형님을 보내신 걸까요? 도준도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미라는 왜 한 아이는 키우고 한 아이는 보냈을까요? 아마도 혼자 힘으로는 둘을 다 키울 수 없었던 거겠죠. 도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야.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저녁이었죠. 사흘 뒤 한진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에는 주요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한도준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윤서진과 박재우가 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본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도준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이사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박재우와 윤서진, 이 두 사람은 제 친자식입니다. DNA 검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 발표는 충격이었어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서진 전무를 후계자로 내정하셨는데 박재우 씨는 어떤 위치입니까? 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두 사람 모두 제 아들입니다. 공동 후계자로 인정하려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공동 후계자라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다른 이사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사 경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확한 후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결정은 확고합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때 윤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돌아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사님들, 저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재우는 제 동생입니다.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서진의 말에 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직 회사 경영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형님께 배우며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에 이사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난 뒤 한지영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영아, 이해해다오.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는 감정에 휘둘리고 계세요.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도주는 딸을 바라봤어요. 너도 내 딸이야. 너를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니야.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회사가 걱정될 뿐입니다. 지영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녀의 등이 쓸쓸해 보였어요. 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미안했죠. 그날 저녁 도주는 세 자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집 안식당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재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영은 냉정한 얼굴로 포크를 들고 있었죠. 지영아, 화가 났구나. 도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혼란스럽습니다. 평생을 외동딸로 살았는데 갑자기 오빠가 둘이나 생겼으니까요. 서진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 상무님. 아니, 지영. 우리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야. 지영은 서진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이미 회사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재우 씨는 어떤가요? 회사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택배 기사였습니다. 대기업 경영 같은 건 꿈도 꿔본 적 없었죠. 지영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도준이 딸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영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재우는 배울 수 있어. 나도 처음엔 몰랐던 걸 배워서 여기까지 왔어. 재우는 서진을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형이 자신을 감싸주는 게 신기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남이었는데 이제는 형제였습니다.
도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도준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진과 재우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형님,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멈춰 섰어요. 그는 재우를 돌아봤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회사 일도 이런 세계도. 서진은 재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함께 하자. 재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던 그였어요. 이제 형이 생겼고 아버지도 생겼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죠. 고맙습니다, 형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악수였어요. 한편 집안에서 한지영은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도준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너도 힘들지?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서 서진과 재우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죠. 저는 괜찮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도준은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지영이 방으로 돌아간 뒤 도준은 혼자 소파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미라의 얼굴, 두 아들의 웃음, 그리고 딸의 외로운 뒷모습, 모든 게 그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도준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진가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아픈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진그룹은 공식 발표를 통해 윤서진과 박재우가 공동 후계자임을 세상에 알렸어요. 언론은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죠. 재우는 매일 새벽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서진이 그에게 경영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포기하지 않았죠. 밤늦게까지 서류를 읽고 회의에 참석하며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은 재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재우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저랬었죠.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재우야, 일어나. 서진이 재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재우는 화들짝 눈을 떴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 하지만 집에 가서 자야지. 여기서 자면 몸 망가져. 재우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배울 게 많아서 재밌습니다. 재우의 대답에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이 대견했어요. 이제 서진에게 재우는 경쟁자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대. 무슨 일일까요? 아마도 정식 발표 관련된 거겠지. 두 사람은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한지영도 이미 와 있었어요. 세 남매가 아버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준은 세 자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너희들을 불러 모은 건 공식 기자회견을 열려고 해서야. 도준의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회장님,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지영도 변하고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이야. 그날 공식적으로 가족임을 밝히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 도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돌아봤어요. 지영아, 너도 임원으로 승진시키려 한다.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버지, 너도 내 딸이야. 능력도 충분하고 세 남매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야.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소외감을 느꼈었어요. 두 오빠가 생기면서 자신은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과 재우도 지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기자회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한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뒤로 서진, 재우, 지영이 나란히 섰어요. 세 남매가 함께 서 있는 모습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을 찾았습니다. 윤서진과 박재우, 이 두 사람은 제 친자식입니다. 그리고 한지영과 함께 세 남매가 앞으로 한진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도준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피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욕심이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이제는 함께하려 합니다. 도준은 세 자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짓했어요. 서진이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제 뿌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만났죠. 앞으로 재우와 함께 그리고 지영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재우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형님과 누나 그리고 아버지께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영이 나섰습니다. 저는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지영의 말에 도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네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곳은 묘지였어요. 정미라가 잠든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네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도준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서진과 재우, 지영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미라, 우리 아이들 잘 자랐어요. 이제 다 함께 있어요. 도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됐지요? 저, 잘하고 있죠? 재우의 중얼거림에 서진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영도 재우의 손을 잡았어요. 세 남매는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묘지를 나와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는 가족입니다. 재우와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석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차창을 비췄어요.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비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어요. 늦었지만 진심 어린 화해의 봄이었습니다. 도주는 뒷좌석에서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재우는 형의 어깨에 기대 있었어요. 지영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죠. 결국 피는 숨길 수 없었구나.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도준의 중얼거림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차창에 부딪혔습니다. 봄은 이렇게 찾아왔어요. 한진가에도 그리고 네 사람의 마음속에도 늦었지만 따뜻한 치유의 계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